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들을 충전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RD6024나 TPS5020,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기존의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50V나 60V까지 밖에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16S, 17S, 20S 이런 좀 고사양의 킥보드들은 전압이 너무 낮아서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높은 전압을 충전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오늘 만들어 볼 거고요. 오늘 사용되는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승합을 해서 약 90V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만드는 재료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 자랑 연구소라는 카페에서 대부분 다 판매를 하는 재료로 만들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60V 13A 16S 킥보드 배터리 팩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파워 서플라이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이지만 컴퓨터 파워를 이용하고 또 높은 전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씩 연결을 하면서 만들어 볼 테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이 파워를 분해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선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선들은 좀 잘라내고 케이스에 고정을 시키면서 또 승하배로까지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고 구동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컴퓨터 파워를 분해를 하고 필요 없는 선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컴퓨터 파워 같은 경우는 750W 사양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 용도로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먼저 이쪽 피스를 풀고 여기에 필요 없는 선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케이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해가 되고요. 먼저 이쪽에 펜이 달려 있잖아요. 이 펜은 사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 여기에 잭으로 되어 있는데 빠지나? 이렇게 잭이 빠지니까 먼저 위쪽 뚜껑은 분해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먼저 상판을 분리를 했고요. 자, 컴퓨터 파워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3.3V, 5V, 12V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3V, 5V는 뜯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12V도 이 전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가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릴 거예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이런 뭉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릴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 없는 선들을 제거를 다 해줄 겁니다. 자, 3.3V하고 5V는 잘랐고요. 자, 12V는 두 개만 남겨놓고 일단은 나머지는 잘라줄게요. 자, 마이너스도 이 앞쪽에 두 개의 두꺼운 선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버릴게요. 이제 선들을 좀 빼볼게요. 아따, 선 맞네. 자, 필요 없는 선은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저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 회로판도 뜯어내 버릴게요. 이렇게 전원 단자하고 스위치까지 잘라 버렸고요. 자,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승하배로 파워 서플라이 회로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파워 서플라이 회로 중에 이렇게 방금 스위치에서 잘라낸 검정색 하얀색 선이 있습니다. NL이라는 220V 메인 입력선이죠. 그래서 이쪽에 220V 전원 코드를 타공을 해준 다음에 이 NL부터 이렇게 먼저 전원 입력단을 먼저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원 단자 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N이라는 전원 잭을 이렇게 잭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쪽에 보면 전원 단자 스위치가 있어요. 이 스위치에 금색 핀 말고 은색 핀이 두 개가 있는데 은색 핀 끝부분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은색 핀 끝부분에 N을 연결을 했고요. 자, 방금 파워에서 나온 N을 은색 단자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은색 단자 두 개 중에 가운데 있는 핀에 이 잭을 연결을 하고 이 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220V 입력이 들어오는 N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원을 꽂았을 때 이쪽으로 들어와서 스위치를 켰을 때 이 두 개의 단자가 만나면서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N단자 연결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N단자 연결은 끝나요. 자, 이번에는 L단자인데 이 하얀 선 같은 경우는 이쪽 단자에 연결을 해주고 이 금색 단자도 같이 연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선을 하나 이쪽으로 금색 단자로 이어주면 되겠죠. 자, 한쪽은 납땜으로 연결을 해 버릴게요. 자, 이렇게 한쪽 단자는 납땜으로 선을 연결을 해버렸고 이쪽에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N이라는 단자는 이 아래쪽 은색 단자에 꼽아주면 되고요. L이라는 단자는 이 위쪽 단자에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원 연결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로를 고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자, 이렇게 회로는 고정을 해줬고요. 우리가 220V 단자가 들어와서 이 파워가 구동되는 조건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12V가 나오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선을 이제 이 승합회로에 연결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 검정선 하나의 선과 여기에 있는 녹색 선이 있거든요. 이 녹색 선을 두 개를 쇼트를 시켜줘야지만 이 파워에 전원이 들어오니까 이 두 개를 먼저 합쳐준 후에 전원을 넣고 일단 12V 전압이 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검정선과 먼저 쇼트를 이렇게 하나를 시켜주고요. 이제 메인 입력을 한번 전기를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220V 전원 선은 꽂았고요.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자, 전원을 켜니까 자, 이렇게 LED가 들어오면서 전원은 잘 켜졌습니다. 이제 이 노란 선과 파란 선에서 12V가 잘 출력이 되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12.2V 나오네요. 전압 잘 나오고 있죠. 자, 12V 파워에서 12.2V 지금 이 검정색 노란색에서 12V가 출력이 아주 잘 돼요. 여기에 있는 단자로 체크를 해도 자, 12.21V 제대로 연결은 잘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도 고정을 했고 승합회로도 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플러스 선, 마이너스 선, 자, 이 마이너스 선과 플러스 선을 링 단자로 만들어서 이쪽에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 쪽에 넣어 줄게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메인 220V가 들어와서 파워를 거쳐서 12V가 이 승합회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2V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가는 쪽에서는 90V가 나갈 거예요. 자, 이제 먼저 4개의 플러스 선을 하나의 링 단자로 만들어서 이쪽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는 하나의 단자로 만들어줬고 이제 인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볼게요. 자, 먼저 플러스 선은 이렇게 인 플러스에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선도 하나로 합쳐서 이쪽 인 마이너스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파워에서 나오는 12V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워에서 나오는 12V 전압은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력식 전압에서 우리가 12V가 들어갔을 때 90V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90V가 나올 수 있도록 전원을 테스터기로 측정을 해서 여기에 있는 CV라는 다이얼을 돌려서 90V까지 올려줄 거고요. 자, CC라는 우리가 전류값도 최대치로 올려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입력 전압 같은 경우는 12.2V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 전압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자,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는 지금 52V가 나오잖아요. 자, 바로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옆에 있는 저항 이 다이얼을 돌려서 전압을 올려줄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스펙이 90V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95V까지도 가는데 일단은 90V 선에서 맞춰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V 정도를 맞췄고요. 여기 있는 CC라고 적혀있는 저항도 있습니다. 이 CC 저항은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해서 돌려서 최대한 개방을 해줍니다. 원래 개방이 돼 있겠지만 그래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최대한 개방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 그래도 전류값이 부족하지 않게,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전류값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추가로 돌려야 될 거고요. 최대한 일단은 개방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또 다른 저항 같은 경우는 저전압 차단 저항인데, 지금 우리가 12V로 들어가도 지금 저전압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값만 이렇게 개방을 해주고, 이제 90V로 맞췄으니까 출력 측에 전선을 연결을 해서 파워 서플라이랑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의 선을 하나씩 연결을 해서, 자, 이 파워 서플라이 회로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로 들어와 줄 겁니다. 자, 전선 같은 경우는 실리콘 12AWG로 좀 두꺼운 선을 사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회로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의 단자만 만들어서 바나나 단자만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이게 타공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승합회로 아웃 단자에서 파워 서플라이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원을 켰을 때 이제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이 파워 서플라이 출력 단자에서 충전이나 우리가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이 나가겠죠. 이제 이 모니터에 타공을 하고 우리가 이 출력이 나가는 이 바나나 단자만 하나만 연결을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니터 타공은 마쳤고요. 이번에는 이 옆으로 이 출력 단자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출력 단자까지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연결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쪽에 팬을 하나 달아주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사용했던 파워팬 있죠? 이 파워팬을 뜯어서 이 위쪽에 그대로 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팬까지 달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겠죠. 팬 잭도 이쪽에 꼽아 주고요. 자, 이렇게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우리가 킥보드 배터리 대략적으로 한 85V 이상까지 충전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고 여기 있는 67.2V 16S 배터리 팩을 한번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켜주면 팬이 돌아가면서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이 되고요. 자, 지금 아웃 쪽으로는 67.2V가 나가게 출력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온은 좀 꺼놓고 일단은 전압은 출력이 잘 되죠. 혹시라도 더 높게 하고 싶으면 다이얼을 돌리시면 더 높게까지 올라갑니다. 최고 85V, 90V까지 올라가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킥보드 팩은 충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67.2V 만충으로 맞춰놓고, 자, 암페어는 일단 1A로 충전을 하겠습니다. 너무나 높은 전류 값으로 충전하면 이 킥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1A에서 2A 정도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킥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XT60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XT60 단자 순놈 단자를 연결을 해서 일단 집게로 해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XT60이나 XT90 단자도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저도 아직 없지만 일단 전선만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을 하실 때는 저같이 이렇게 전선으로 하실 때는 쇼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67V가 나오기 때문에 전선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은 항상 반대쪽에 치워두고 먼저 연결한 다음에 집게는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마이너스, 자, 같은 쪽에 두시지 마시고 마이너스는 이쪽, 자, 플러스. 자, 처음에 연결할 때 이렇게 스파크는 튀길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배터리의 전압은 64.6V로 나옵니다. 그럼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온이 되면서 파워 서플라이가 작동이 되겠죠. 온이 되면서 자, CC 배터리를 인식을 했고요. 지금 64.85V로 1A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전압이 올라가면서 만충전압은 67.2V까지 올라가겠죠. 자, 지금 1A로 아주 잘 충전이 되고 있네요. 기존에 TPS 5020이나 RD6024 같은 경우는 60V 이상의 충전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컴퓨터 파워를 이용해서 승하배로를 연결한 다음에 최고 90V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항상 충전을 하실 때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안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A로 꾸준히 충전을 하면서 전압도 올라가면서 충전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항상 충전을 할 때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 킥보드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기가 없으면 충전을 못 했는데, 이제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또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전동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전동류들 60V 이상의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리튬 배터리 자랑 연구소라는 카페에서 이 재료들을 공동 구매한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 컴퓨터 파워를 분해나 조립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버 파워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12V 83A까지 되는 이런 높은 출력을 내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220V 전원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이 나가는 부분만 납땜을 해주면 되니까 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서버 파워를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부피적인 면은 어떻게 보면 얇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차지할 수 있지만 편한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잘 되죠?